내가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퍼 만들기예요. 지퍼를 내가 원하는 길이로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서 여러 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들이 막 흩어져 있어서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오늘 영상은 흩어져 있는 그 지퍼 영상들을 싹 모아서 재편집한 거예요. 알죠? 요새 재편집 기간이라는 거. 그래서 전에 지퍼 영상 봤던 사람들은 재미없을 테니까 그냥 좋아요만 누르고 가도 돼요. 바로 시작할게요. 지퍼를 자세히 보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천이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건 과장되게 제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퍼는 이 슬라이더가 이 방향으로 들어가요. 이 화살표가 되어 있는 이 방향으로 지퍼의 슬라이더가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넣어주려면은 지퍼 날을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잠깐이요. 지퍼 날을 뺄 때 어디를 먼저 빼는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가 뒤쪽이라고 했잖아요. 이 뒤쪽에 이 먼저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더 끼우고 뒤를 막아주는 거예요. 스토퍼로. 이 앞쪽을 먼저 빼주면 안 되고요. 이 뒤에 있는 거를 먼저 빼주는 겁니다. 알았죠? 이 방향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지퍼를 가만히 보면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빼줍니다. 지퍼 날을 뺄 때 방울 집게라는 걸 사용합니다. 방울 집게로 지퍼를 하나씩 잡아서 여기를 땅 하고 잘라줘야 돼요. 방울 집게라는 게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약간 둥글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자르려고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요 날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쪽 면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을 자르겠다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땅 하고 자르면은 난 분명히 여기를 쳐다보고 잘랐는데 여기가 잘려요. 그래서 여기가 뒤가 남아서 사람들이 뜯어요, 자꾸만. 그래서 이걸 못 쓰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로 자를 때 여기를 자른다 하는 느낌으로 자르셔야 돼요. 그 느낌이 나는 여기를 자르는 거야가 아니고 약간 위를 자른다 하는 느낌으로 자르셔야지 여기가 탁 잘립니다. 위를 잡고 그게 뭐 몇 센치냐 그게 아니에요. 정말 1mm 정도 들어가는 느낌? 약간 더 위로 자른다 하는 기분으로 잘라주시면 이렇게 톡 하고 잘라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못 잘라서 여기 딱 난 분명히 여기 잘랐는데 여기만 떨어지고 요 뒤가 남아 있잖아요. 그걸 어거지로 벤치로 빼면은 얘가 뜯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이쪽을 잘라 주셔야 돼요. 이 잡아 뜯으면 이 천이 뜯어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라질 때 이게 똑 하고 되게 경쾌한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져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집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지면 여기를 라이터로 한번 날려주세요. 라이터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잔털이 없어지고요. 슬라이드를 넣어주세요. 슬라이드 이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가 두 개가 이렇게 되네요. 이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럼 다시 빼서 다시 맞춰서 다시 빼주시면 돼요. 제대로 됐죠? 이렇게 되었으면은 뒤를 막아줘야 돼요. 그걸 뒷도매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제가 사진을 올릴게요.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서 어느 게 정답이다 그런 건 없고 얘를 양쪽에다가 이 천을 끼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천을 끼워줘요. 천을 끼워준 다음에 벤치로 한번 이렇게 꽉 눌러주세요. 꽉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끝을 쪽 약간 오므리고 쇠망치로 때려주세요.
그래서 뒤를 막았어요. 그럼 앞으로 와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걸 빼버리면 여기 자르고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앞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빼주세요. 자, 이렇게 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죠? 이걸로 지졌죠. 어느 정도 불로 정리해 준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두 개고요. 이렇게 산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앞에를 여기를 막아줄 때는 얘가 두 개거든요. 앞도매가. 하나는 여기에 바짝 붙여서 달아주는 거고요. 하나는 요 날에 바짝 붙여서 대주는 거고요. 하나는 이 옆에 맞게 붙여주는 거예요. 즉 얘하고는 조금 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어긋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는 여기 바짝 붙여서 하나는 조금 떨어져서. 자세히 보면은 아시겠지만 얘가 조금 더 길죠. 얘가 좀 짧고 요 긴 쪽은 바짝 붙여서 달고 요 짧은 쪽은 조금 떨어뜨려서 달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해볼게요. 얘는 이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혹시 보이시나요? 한쪽에 제가 몰아서 잡았죠. 몰아서 잡는 게 여기 하기가 쉬워요. 요쪽이 조금 떨어뜨려야 되는 쪽이에요. 못 달았지만 얘는 바짝 붙여서 달아야 되는 쪽이에요. 이걸로 꽉 누르면 찝혀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망치로 좀 두들겨 주세요. 그럼 쏙 들어가요. 이렇게. 이쪽은 바짝 붙었고요. 이쪽은 조금 떨어졌어요. 보이죠, 여러분들? 사진 올려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딱 마감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퍼 들어가는 그 길이가 있잖아요. 그 길이가 요 앞도매부터 요 뒷도매까지의 길이에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몇 센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요거 포함 길이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판매하는 손잡이를 껴서 여기를 잡아서 앙 하면 요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 자체만으로 사가지고 여기다가 각자 자기 스타일에 맞는 지퍼를 만들어서 달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이요. 이 지퍼 손잡이는 지금 끼워도 되고 나중에 끼워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지금 끼우고 언제 나중에 끼우냐 하면 그 기준이 되는 거는 지금 끼웠을 때 걸리작거리면은 괜히 만들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나중에 끼워요. 그래서 항상 지퍼를 다 만든 다음에 지퍼 손잡이를 딱 끼우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럼 언제 지금 끼우고 언제 나중에 끼우냐 이거는 제가 만들 때마다 보여드려요.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지퍼 만드는 게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도 접어줘야 되고 그러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래다가 뒤에 영상을 붙였어요. 최대한 짧게 편집 다시 해서요.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이 영상은 지퍼 양 끝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데요. 완전 초간단으로 핵심만 가르쳐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는 지퍼 양 끝에 저기 너덜너덜한 부분을 접어줄 건데 지퍼 이 겉면에서 접어주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뒤집어야 돼요. 지퍼 뒷면에서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지퍼 뒷면에서 이만큼 본드칠하고 다 마르면 이런 모양으로 접어서 붙여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접었죠? 그리고 방금 본드칠해서 붙인 곳을 쇠망치로 두들겨서 납작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1차 작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만큼 본드칠 해주고 본드가 다 마르면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모두 2번 접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망치질해서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옆에 지저분하게 삐져나온 거는 가위로 잘라서 정리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라이터로 올이 풀리지 않게 호로록 하고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방금 작업한 뒷모습은 이런 거고요.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첫 번째 삼각형 만들어서 돌릴 때 너무 끝까지 와서 바짝 돌리지 마세요. 이렇게 너무 끝까지 와서 바짝 돌리면은 돌아갈 공간이 없어서 미워요. 그러니까 너무 끝까지 오지 말고 좀 전에 접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예뻐요. 이런 식으로 4군데 모두 다 접어주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다들 꽁다리 예쁘게 정리하세요. 1번. 지퍼를 굳이 어렵게 여기서 만들지 말고 만들어져 있는 완성품을 사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이즈별로 만들어서 팔아요. 그거 구입해서 써도 돼요. 뭐 금액 조금 더 비싼 거는 뭐 상관없죠. 좀 더 주면 되니까. 대신에 문제는 지퍼 사이즈에 맞게 여러분들이 패턴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패턴을 그릴 만한 능력이 있으면 지퍼날 빼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2번째. 짜증나서 지퍼 만드는 거 안 배우고 싶어요. 지퍼 넣지 않는 걸로 만들면 되잖아요. 네, 그것도 말이 돼요. 그렇게 하세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그 범위는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배워야 됩니다. 피하지 말고 부딪혀서 그냥 배우세요. 어떨 때 3호 쓰고 어떨 때 5호 쓰나요? 3호는 보통 소품이나 작은 거 만들 때 많이 쓰고요. 5호는 가방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또한 편견일 수도 있어요. 꼭 그거에는 그거 쓰고 저거에는 저거 쓰라는 법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집에 있는 거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4번째. 지난번에 지퍼 날 빼는 영상을 보니까 자꾸 1mm 들어가서 자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딱 정확하게 막 1mm 들어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 1mm라는 의미는 감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1mm가 어떤 수치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지퍼 날을 빼는 거는 그 느낌으로 감으로 빼는 거지 아주 대단히 정확한 위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꾸 감이라고 하니까 누군가는 정말 참 헛소리 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감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한순간에 와요. 금방 와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자, 또 지퍼 그립니다. 지퍼를 확대해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지퍼 천이고요. 여기 지퍼 날이 있는 거예요. 3호 지퍼 날을 뺄 때는 지퍼 천에서 1mm 들어간다 라는 느낌으로 여기를 방울집게로 똑 하고 잘라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아주 깔끔하게 똑 떨어진다고. 이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1mm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잘라줘라 라고 했어요. 그럼 5호는요.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은 이 천에 맞춰서 자른다라는 느낌으로 자르면은 아마 똑 하고 떨어질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했더니 안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거보다 아주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른다라는 느낌으로 자르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3호보다 그 앞에서 잘라야지 예쁘게 잘립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3호의 지퍼날을 자르는 그 포인트와 5호를 자르는 그 지퍼날의 포인트가 아주 미세하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접수됐죠. 그리고 또 하나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자르는 거 봤나요? 이렇게 잡았고요. 제가 지금 2날을 잡았죠? 그리고 손으로 덮었어요. 손으로 덮은 이유는 얘네들이 자를 때 튀어요. 그래서 손으로 제가 이렇게 덮었어요. 이거 잘못해서 튀면 눈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잘 잘렸죠. 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라보세요. 자르다 보면 그 감이 잡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겁내지 말고 한번 잘라보세요. 질문 5번. 한 날씩 자르지 않고 5날을 한꺼번에 잡아서 5개를 한꺼번에 쫙 자르면 안 될까요? 저는 안 되는데요. 수업 다니다 보면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하나씩 안 자르고 5개 막 그렇게 많이 잡아서 자르면 안 되나요? 근데 돼요. 해보세요. 그런데 5개를 한 방에 뺄 수도 있지만 5개를 한 방에 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5호는 그렇게 못해요. 손이 아파서. 1개씩 자르든 10개씩 자르든 마음대로 하세요. 손에 힘이 있으면. 그리고 한꺼번에 망해도 상관없으면 그렇게 하세요. 6번. 지퍼날이 어떻게 빠지면 망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확대를 할게요. 여기 보면은 요 지퍼 날들이 여기 약간 이렇게 턱이 있어요. 지퍼를 빼면 요 턱에 물려 있는 거예요. 물려 있기 때문에 이 턱이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지퍼 날을 빼면서 이 턱이 찢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얘가 찢어질 수 있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1mm 이거는 뒤에서 제가 또 설명하니까 거기서 들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왜 망하냐면은 앞 뒤에 이렇게 생긴 스토퍼를 달아주잖아요. 그죠? 그거를 여기에 물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물리는 건데 여기 물리는 건데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 버리면 물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무조건. 7번째. 저는 지퍼날이 안 잘라져요. 그거는 대부분이 방울 집게가 후져서예요. 그러니까 방울 집게는 좀 좋은 걸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방울 집게를 한번 바꿔보세요. 8번. 자꾸 천이 잘려요. 자꾸 천이 잘리는 이유는 2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천인데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르는 바람에 여기에 있는 이 둔턱까지 같이 자른 케이스. 둘째, 너무 앞을 잘라서 뒤가 남아있어서 방울 집게로 억지로 잡아 뜯는 경우, 그 2가지 경우일 때 이 천이 자꾸 잘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망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9번. 자꾸 꽁다리가 남아요. 꽁다리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남는다고요. 조금 더 남게 할게요. 아이씨, 남게 하려도 안 되네. 자, 요렇게 남았죠. 요렇게 남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겁을 먹어서 요 앞에서 요만큼만 자르기 때문에 이가 남는 거예요. 이만큼이. 너무 앞대가리만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았을 때는 절대로 그냥 잡아서 빼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남은 이빨 가장 깔끔하고 쾌적하게 빼는 방법을 내가 다음 영상에서 만들었었어. 그거를 뒤에 붙여줄 테니까 그 영상 참고해. 10번. 처음서부터 쭉 지퍼날을 잘 빼야 되는 건가요? 앞 뒤에 스토퍼 거는 부분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위를 다 이만큼을 잘못 뺐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못 뺐어. 상관없어요. 이렇게 됐으면 슬라이더 넣고 뒤를 막아주겠죠? 스토퍼로. 즉 무슨 얘기냐면 요 스토퍼 닿는 곳만 둔턱이 잘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뭐 접든 뭐 어떻게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둔턱이 이렇게 찢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접을 거니까. 보통은 이렇게 접거든요. 접을 거니까 티가 안 나요. 이해됐죠? 이 위에 좀 잘못 잘랐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끝에만 2-3개만 잘 빼면 됩니다. 11번째. 앞 뒤에 스토퍼를 잘못 달았어요. 이거 빼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는 이겁니다. 니퍼.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영상에서 니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만 편집할게. 여러분이 지퍼날을 뺄 때 왜 망하냐 하면은 이 2가지 행동 때문에 망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첫째는 지퍼날 여기를 잘라야 되는데 지퍼날을 너무 깊숙하게 잘라서 지퍼날이랑 지퍼천을 같이 뜯어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앞에서 잘라가지고 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어거지로 잡아 빼서 이 지퍼천이 다 뜯어지거나 그렇게 대표적인 이유는 2가지예요. 이제 이거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퍼날을 빼는 게 자신 없는 사람들은 차라리 지퍼날을 좀 앞에서 잘라요. 그래서 뒤를 남겨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게 이름이
니퍼인가 그래요.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사냐? 얼마냐?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세요. 그런데 단 의식적으로 조금 비싼 걸 사세요. 이게 비싼 게 좋더라고요. 이 니퍼가 생각보다 쓸 일이 많아요. 어떨 때 쓰냐면 잘못 부착한 스프링 도트 이렇게 뜯을 때도 많이 쓰고요. 뭐 이런 앞도매 뒷도매 이런 스토퍼 잘못 달았을 때 뗄 때도 많이 쓰고, 보통 금속 재료 같은 거를 분리시킬 때 이걸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니퍼 좋은 게 어떤 거냐면은 이 부분이 되게 얇은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비싼 게 이 부분이 얇아요. 암튼 그 좋은 니퍼를 가져와서, 원래는 방울집게로 이걸 제대로 한 방에 딱 뜯어야 되는데 그게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차라리 방울집게로 요 앞대가리만 잘라요. 그럼 뒤가 이렇게 남죠? 그거를 보통 여러분들은 방울집게로 잡아서 뜯었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라고 제가 그랬고요. 앞으로 그렇게 방울집게로 뜯지 말고 요렇게 남아있는 부분을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니퍼로 남아있는 지퍼날을 분리시키세요. 그러면 훨씬 손상이 안 되고 예쁘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지퍼 만들 때 우연히 이 방법을 써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방법 써보세요. 남은 지퍼날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져요. 이렇게 니퍼로 지퍼날을 이런 식으로 잡아요. 그래서 조심히 힘을 가하면 저게 톡 하고 떨어져요. 제가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애초에 방울집게로 지퍼날을 떼지 않고 이걸로만 다 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좋은 니퍼를 삽시다. 쓸모가 많다. 그리고 앞으로 지퍼날 빼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말자. 알겠죠? 지퍼를 원하는 길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기까지야.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꼭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고, 이 영상 뒤에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손잡이 영상이야. 손잡이 필요한 사람은 그 영상도 보고 가면 돼. 쪼가리 2개, 본드칠하고 말릴 거예요. 다 마른 곳 중에 한 군데 아무데나 상관없이 보강 테이프 뜯어서 붙이고, 이 위를 다시 한번 또 본드를 발라서 말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눌러서 다 말랐으면 얘를 붙여주세요. 손잡이를 제가 이렇게 잘랐어요. 패턴을. 손잡이를 가죽 위에 이렇게 올리고 그대로 잘 잘라주는데, 요 폭이 요 폭하고 같아야 돼요. 이제 가죽을 정확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르면 돼요. 그리고 길이매를 하는데, 지금 제가 표시하는 선 보이죠? 뺑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모두 다 길이매를 2번만 칠해주면 돼요. 후놀이 안 발라줘도 됩니다. 그런데 후놀이 발라줄 사람 발라주세요. 그거 상관없어요. 엣지코트 칠한 게 다 말랐으면요, 손잡이 고리에 저렇게 끼워서 양쪽에 본드를 칠해주고 말려주세요. 다 말랐어요. 이제 손잡이 붙여줄게요. 바느질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지금 저희가 만든 거는 그냥 편법으로 만든 거고, 원래는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는 넘어가야겠죠? 잠깐 그거만 배우고 가세요. 원래는 어떻게 만드는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쁘지 않고 편법으로 만든 거고요. 가장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죠? 양쪽으로 여기만 먼저 길이매를 칠해주는 거예요.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넣어서 붙여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같이 잡아서 길이매 해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정석입니다. 그리프로 뚫어주는데 전체 다 뚫는 게 아니고 가운데 몇 단만 뚫어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뚫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새들 스티치 해주세요. 그리고 매듭을 이렇게 지으면 미워요. 보이니까. 그런데 제가 전날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대충 했네요. 저렇게 목공풀을 바르고
한 땀을 되돌아받게 한 거예요. 전날 제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다음번에 매듭을 숨겨서 만드는 방법으로 알려줄게요. 요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지퍼 손잡이 완성하면 됩니다. 잘 알았죠? 그러면 다음 아무리 작은 걸 만들어도 패턴은 필요합니다. 패턴 간단해요. 패턴의 폭과 지퍼 손잡이의 폭이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길이는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해주세요. 저는 0.6mm 정도 되는 양가죽을 사용했고요. 양가죽 2장 사이에 보강 테이프를 붙였어요. 그래야 좀 더 질기겠죠? 먼저 가죽에 본드칠 해서 바짝 말려주세요. 본드 다 말랐죠? 그러면은 보강 테이프 뒤에 스티커 떼어서 붙여줍니다. 보강 테이프가 너무 작은 건지 가죽이 너무 큰 건지 뭐 나중에 자를 생각이었지만 안 잘랐어요. 그냥 대충 했어요. 그리고 다시 본드칠 또 해주고요. 또 말려주세요. 다 말랐죠? 그러면 가죽 붙여주세요. 그리고 패턴대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퍼 손잡이 베이스는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 제가 표시하는 4군데 모두 다 엣지코트를 2번 해주면 됩니다. 후놀이는 안 해도 돼요. 예쁘게 기리매 해주세요. 2번 칠한 기리매가 다 말랐으면 지퍼 고리에 저렇게 끼워주세요. 적당한 위치에서 반 접어주고요. 가운데 살짝 본드칠 해서 다 마르면 붙이고 몇 단만 새들 스티치 해주면 돼요. 이렇게 끝까지 바느질 다 했으면 한 땀 뒤로 가서 바느질 하는데 바늘이 가죽과 가죽 사이로 나옵니다. 저기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나왔죠? 또 하나. 저쪽에 있는 것도 한 땀 뒤로 가서 바늘을 요 사이로 뺍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두 실을 묶어주세요. 그럼 저렇게 벌어지죠? 그러면 실을 바짝 자르고요. 저 벌어진 곳을 이쑤시개로 본드를 밀어 넣고요. 본드 다 마르면 딱 닫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매듭이 어디 있는 줄 모르고 아주 깜쪽같이 숨길 수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지퍼 손잡이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아주 좋은 꿀팁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퍼 손잡이 완성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모양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다시 편집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올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과해. 너무 과하게 설명을 했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더빙 떴어. 혹시라도 성격이 이상해서 긴 버전 보고 싶은 사람은 내가 위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그거 클릭해서 봐. 이렇게 소가죽을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자르고 가운데 부분만 보강 테이프 붙이고 가운데만 기리매, 그리고 저렇게 조그만 크기로 라바 스펀지랑 양면 에세이를 잘라서 이렇게 2층으로 붙여. 이렇게 붙여야 좀 고급스러운 맛이 나. 그리고 나서 지퍼 고리 끼우고 본드칠하고 저렇게 반 접어 붙이고 이렇게 나처럼 그리프 구멍 뚫고 바느질하면 끝이야.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걸 말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영상이 너무 길더라고. 하여간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간단히 만들면 아주 고급스러운 지퍼 손잡이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너무 쉽지? 바느질하고 저 맨 마지막에 저기는 기리매 칠해야지. 기리매 까먹을 뻔했다. 그치? 이렇게 만들면 지퍼 손잡이 진짜 끝.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지퍼에 관련된 모든 영상을 다 올렸어. 이 영상도 정리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하네. 그동안 영상들이 다 흩어져 있어서 되게 찜찜했었거든. 지퍼 손잡이는 별거 아닌 영상이고 지퍼를 원하는 길이로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영상이니까 모두 다 그 영상 보고 지퍼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래. 오늘 영상도 조회수 나오긴 글렀고 그냥 이 영상 보면 가기 전에 좋아요만 눌러줘. 알았지? 부탁할게.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